너네 50cm의 좁은 원형통에 갇혀 사랑하는 사람과 뜨밤을 보낼 수 있어? 인류는 언제나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왔어. 달에 발을 디디고 남극을 탐험하며 인체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해왔지. 인류의 위대한 진보는 늘 누군가의 모모한 도전과 헌신에서 시작되었어. 그런데 토요일 아침부터 MRI 통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있다. 1991년 네덜란드 인류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가장 좁은 공간에서 과학적 도파민을 폭발시킨 용자들이 있었어. 전 세계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역사에 영원히 박제된 레전드 사건. 이른바 인류 최초의 종족 번식 라이브 MRI 촬영 프로젝트야. 너희가 생각하는 바로 그 행위 맞아. 폐쇄 공포증을 유발하는 좁디 좁은 원통형 기계 안에서 실제 뜨거운 아침을 보내며 몸속 내부 장기의 변화를 촬영한 기상천외한 실험인데, 오늘 영상은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이 대환장 프로젝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낱낱이 파헤쳐줄게. 채널 고정해. 사건의 주동자는 네덜란드의 개짤과학자 안델 박사야. 그는 산부인과 의료진들과 손을 잡고 이 기상천외한 실험을 설계했어. 박사는 평소 의대생들이 배우는 해부학 교과서를 보며 깊은 의문과 함께 아주 미치도록 답답함을 느꼈다고 해. 아니, 왜 백날 첫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00년 전에 대충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만 보고 배워야 돼? 실제로 사람이 사랑을 나눌 때 몸속 내부 장기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변형되는지 라이브로 MRI 스캔 뜨면 되잖아. 물론 박사의 주장을 들은 병원 윤리위원회는 단칼에 거절했어. 당장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미중한 환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고가의 첨단 의료 장비로 대체 무슨 음란한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거냐며 냉비난을 퍼부었지. 하지만 안델 박사는 보통 집념이 아니었어. 그는 무려 8년 동안 위원회 장벽을 두드렸어. 안전성과 학술 가치를 입증하는 보고서를 수백 장씩 들이미며 끈질기게 설득을 이어갔지. 결국 병원 측도 혀를 내두르며 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줬어. 대신 환자들이 절대 안 쓰는 토요일 휴무 시간에 너희 사비 털어서 찍어라? 드디어 기계 사용 허가는 났는데 더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어. 가장 중요한 피실험자가 없었던 거야. 과연 이 황당한 실험에 몇 명이나 참여했을까? 19명이야. 대충 커플들이 들어갔으면 수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놀랍게도 전체 참가자는 홀수인 딱 19명이었어.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짝이 딱 맞는 커플 8쌍, 즉 16명과 놀랍게도 짝 없이 단독으로 참여한 여성 3명이 포함되어 있었지. 아니, 혼자 들어가서 대체 뭘 찍은 건데? 라는 의문이 들 텐데, 이 단독 여성 3명은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혼자 MRI 기계에 들어가 성적 흥분 상태가 되었을 때 여성의 내부 장기들이 단독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대조 데이터를 뽑기 위해 위대한 헌신을 하신 분들이야. 이 19명의 용자들이 좁은 기계 안을 아등바등 거쳐가며 총 13번에 걸쳐 은밀한 라이브 촬영 데이터를 완성해낸 거지. 병원 게시판에 대놓고 공고를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안델 박사는 철저한 지인 찬스를 활용해 이들을 한 명 한 명 은밀하게 섭외하기 시작해. 그렇게 박사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1호 지원자가 바로 당시 여성 인권 활동가였던 이다 사벨리스였어. 처음에 이다는 전화를 받고 박사를 황당해하며 눈썹을 치켜올렸지. 하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묘하게 빠져들었어. 당시 의학계는 남성 중심적이어서 여성의 신체 내부나 성에 대한 정밀 연구를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거든. 이다는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여성 몸의 신비를 내가 직접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참여를 결정해. 그리고 이다는 당시 연애 중이던 남자친구 저프와 함께 가기로 설득하지. 실험 당일이었던 어느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암스테르담에서 실험이 열리는 네덜란드 북부의 흐로닝엄 병원까지 기차를 타고 무려 3시간이나 달려갔어. 자, 상상해봐. 주말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기차에 시달린 남녀의 상태가 어땠을까? 로맨틱? 핑크빛 기류? 전혀. 그냥 피곤과 어색함에 쩔어있는 날 것 그 자체의 상태였어. 마침내 차가운 MRI실에 입성한 커플. 옷을 벗고 기계 안으로 들어간 순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지. 당시 MRI 기계는 지름이 겨우 50cm에서 60cm 남짓으로 사람 한 명이 똑바로 누워도 꽉 차는 수준이었어. 게다가 기계가 작동하자마자 고막을 찢는 공사장급 소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 처음에 연구진은 대기실 모니터를 보며 인터콤으로 주문했어. 보편적인 자세로 포즈를 취해달라고 말이지. 하지만 이다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이 좁은 통 속에서 무게를 그대로 감당하라고? 흥부는커녕 내 뼈가 먼저 부러지겠다. 결국 이들의 타협점은 숟가락 2개를 포갠 형태인 스프닝 자세, 즉 뒤에서 앉는 백허그 형태의 자세였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해. 사방이 꽉 막힌 얼음장 같은 기계 안에서 3명의 과학자가 통유리 너머로 지켜보고 있으니 남자친구의 자신감이 급격히 하락하며 풀려버릴 위기에 처한 거야. 멘탈이 완전히 부서진 남친을 살린 건 이다 교수의 눈물겨운 하드캐리였어. 이다는 그 좁은 틈새를 타 팔을 요리조리 움직이며 은밀하고 바쁜 꼼지락 터치를 감행했고, 남자친구의 자신감을 다시 풀파워로 장착시키는데 극적으로 성공하지. 다행히 기계가 풀가동되면서 내부 온도가 기분 좋게 따뜻해졌고, 이들은 주변 소음과 환경을 완전히 망각한 채 평소 늘 하던 대로 서로를 즐기는데 성공했어. 훗날 이들이 밝힌 회고록과 인터뷰를 보면 사실 다른 커플들은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약물의 도움을 받아 겨우 촬영을 마쳤지만 이 커플만 유일하게 순수 내추럴로 스캔을 완료했다고 해. 역시 거리에 고개사 경력이 있던 남친과 하드캐리 여전사 이다의 위대한 시너지였지. 그렇게 기계 안에서 약 45분 동안 포즈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인터콤 스피커를 통해 밖에 있던 과학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저기 두 분 데이터 충분히 뽑았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하시죠. 참으로 기묘하고 당황스러운 마무리가 아닐 수 없었지. 하지만 결과물을 모니터로 확인한 연구진은 기쁨의 비명을 질렀어. 인류가 500년 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이야. 첫 번째, 대발견.
남성의 중요 부위는 내부 결합 상태에서 일직선이 아니라 완벽하게 휘어진 부메랑 모양을 띠고 있었어. 게다가 전체 길이의 무려 3분의 1은 골반 안쪽에 꼭꼭 숨겨진 뿔이었다는 반전까지 최초로 입증해낸 거야. 이 결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중요 부위가 거의 일직선으로 그려져 있어.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 오른쪽 그림의 피를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과는 다르게 꺾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여성의 신체 내부 역시 경이로웠지. 흥분 상태가 되면 장기들이 자궁을 위로 슥 들어올려 길을 넓혀주면서 공간을 확보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시각적 자료로 남긴 거야. 하지만 이 위대한 실험에는 현대 의학으로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어. 실험에 참여한 모든 여성이 분명 스캔 직전 화장실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끝날 때쯤엔 방광이 터질 것처럼 급속도로 가득 차 팽창하는 현상이 13번의 촬영 모두에서 예외 없이 관찰된 거지. 연구진은 요로 감염을 막기 위한 인체의 진화론적 방어 기제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야. 이 황당하고도 놀라운 실험은 결국 2000년 기발하고 독창적인 과학 연구에 수여하는 이그노벨상 의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박제되었어. 그리고 영국 의학저널 역사상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레전드 학술 논문이 되었지. 그렇다면 이 위대한 퍼포먼스를 마친 주인공들은 훗날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 전 세계 매체와의 인터뷰와 회고를 통해 이다 사벨리스 교수는 아주 솔직하고 날 것 가득한 소회를 밝혔어. 당시 촬영된 흑백 영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 두 사람의 신체가 안쪽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결합하고 있는지, 내가 오직 감각으로만 느끼던 그 은밀한 공간에 남친이 어떻게 닿아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라고. 비록 통 속에서의 행위는 끔찍하게 좁고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여성을 위한 그리고 과학을 위한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퍼포먼스였다고 전했어. 현재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조직 인류학 교수로 재직 중인 그녀는 아직도 학계 주변에서 이 실험으로 농담을 던질 때면 살짝 아쉬워하면서도 당시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했어. 토요일 아침부터 좁은 통 속에서 인류와 의학 발전을 위해 기꺼이 패커그와 부메랑의 신비를 증명해낸 19명의 용자들, 그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인체의 신비가 한 걸음 더 밝혀질 수 있었어.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도파민 터지는 지식으로 찾아올게. 모든 영상은 실제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파민 사이언스였습니다.